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GT분들 성향과 또 GT분들이 만났을 때 상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띠, 그리고 또 상극인 띠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GT분들 같은 경우 그 성향을 보자면 성실하고 또 사교성이 좋죠. 근데 사교성이 좋다라는 의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GT분들 같은 경우는 좋고 싫음의 구분이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해요. 그 좋고 나쁨이 얼굴에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사람마다 다 좋은 거 싫은 게 이제 나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때로는 냉정하다라고 판단을 받기도 하지만 정은 많다라는 거,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GT분들 같은 경우는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외로움이란 병에 푹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활동적인 그런 환경 요소를 많이 가지시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신 부분이에요. 내가 외로워서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걸음을 뛰기가 힘드실 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GT분들 지금 이 순간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라고 하면 꼭 힘을 얻으셔서 환경 요소, 주위를 살펴보시고 내가 뭔가를 변해야 되겠다, 변화를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본인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회성이 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움츠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본인들은 재주도 많고 영리하신 분들인데 그 능력을 표출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만의 능력, 본인의 자질, 그리고 본인은 충분히 남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꼭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본인 스스로도 만족을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질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는 그런 계기, 발판을 마련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GT와 잘 맞는 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T와 원숭이띠가 만났을 때, 자, 너무나도 좋은 궁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합을 기본적으로 따질 때 신자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삼합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띠랑 GT랑 만났을 때는 이 두 띠가 상황 판단도 참 빠르게 되고 서로 어떤 이제 무리 속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그 무리를 잘 이끌어가고 융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임이 뭐 잘못될 상황이 있어도 이 두 띠가 여기에 같이 모임 속에 있으면 그 분위기 조성 그리고 잘 일 정리를 해서 문제 없이 해체되는 거 없이 잘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단체 생활에 잘 적응도 하고, 또, 그런 무리 속에서 융화하는데 큰 힘이 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띠가 합쳐지면. 원숭이띠와 쥐띠, 이분들은 이제 영리하죠. 그 짜임새 있는 성격, 그냥 빈틈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 때로는 본인네들은 피곤하시겠지만 이들의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계획 없이 따라만 가도 수월하게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쥐띠는 그 원숭이띠의 자유분방한 그런 모습에 현혹이 돼서 두 띠가 서로 의논공론 해가지고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 그리고 또 동반자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면 서로 상생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편한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고 음식을 먹고 어떤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야 즐겁지, 불편한 사이와 싫은 사람과 뭘 하자라고 하면 그 자체가 고통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궁합도 나와 상생의 관계에 있는 띠를 만나야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쥐띠와 소띠가 만났을 때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원만한 성격이죠. 그냥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한 걸음 물러서야지. 모든 걸 이제 양보하는 자세.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 일복 터지신 분들 많습니다. 남한테 해주고 욕먹는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참을성이 강하다. 네.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남에게 미루지 않는 이런 소띠의 성향을 쥐띠분들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네. 뭐 누구나 소띠의 성향을 싫어하진 않겠죠. 때로는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 왜 쟤는 저렇게 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쥐띠는 소띠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걸 오히려 안쓰럽게 생각하고 더 챙겨주는 입장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소띠는 이렇게 쥐띠분들의 뭐를 좋아하게 되냐? 계산적인 면. 나는 못하니까. 네. 그 계산적인 면과 또, 소띠분들을 잘 이해해주고 감싸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더 돈독해지는 사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용띠와 쥐띠가 만났을 때 이것도 이제 삼합이죠. 신자진. 용띠는 대범하고 또 리더십이 강하죠. 누구 꼬랑지 못 쫓아갑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 무리를 이끌어 가야 되고 누구 말 듣기보단 일단 내 주관이 뚜렷한 성향이 강하다. 때로는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제 지고집만 부린다. 왜?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도 있고 독단적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분이 한 사람은 어딘가에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뚜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무리 속에서도 그걸 잘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띠와 쥐띠는 서로의 보완점이 뭐냐? 조심성도 그리고 또 현실적인 성격 요런 게 보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위를 살피지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세세한 부분은 쥐띠 분들이 잘 챙겨줄 거니까 용띠, 쥐띠에 모자라는 부분이 보완이 된다. 쥐띠는 용띠의 그런 대범한 성격과 리더십이 강한 그런 거를 믿고 잘 따라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니까 용띠는 1인자, 쥐띠는 2인자의 역할을 잘 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뭐가 중요하냐? 배신을 하면 안 되죠. 서로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털어놓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상대방이 나한테 비수를 꽂는 날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용띠와 쥐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로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털어놓으면서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쥐띠와 상극인띠. 상충, 원진, 이런 소리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었겠죠? 기본적인 이제 상극의 띠인데요. 쥐띠와 말띠가 만나서 상충이 됩니다.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띠는 쾌활한 성격에 대범하고 자유분방하고 좀 남이 봤을 때 또 지멋대로다. 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말띠 같은 경우는 행동보다 말이 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쥐띠는 또 이기적인 면과 그 말띠의 개인적인 성향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해가 안 되겠죠? 예, 타협이 안 됩니다. 니 따로 나 따로 서로 각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로의 주장만 앞세우다 보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사이가 된다. 타협 불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너무 강하다. 자, 그리고 쥐띠와 양띠가 만났을 때 이게 원진이라고 하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상충이 끼고 원진이 끼면 시집장가 보내면 안 된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세월에 꼭 원진이 끼고 상충이 낀다고 해서 결혼 안 돼요. 저희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신 이유가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건 풀어드리고, 어떠한 병이 걸리면 병원 가서 못 고칠 거 무속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챙겨드리려고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자손이 우리 애가 이제 시집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니면 며느리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싸우는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무속인 선생님들께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말띠와 양띠가 만났을 때 원진살. 양띠는 너무 순하고, 그리고 너무 딱 규칙, 원칙 이런 걸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쥐띠는 완벽 추구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에 박힌 게 서로 개념적으로 틀려서 부딪힐 수가 있다. 생각이 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이유에서가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코드가 안 맞으면 서로 한 집에 살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쥐띠와 닭띠가 만났을 때를 보면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쟤는 특별히 나한테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나쁘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쟤가 그냥 정이 안 가. 싫어. 이거는 그냥 뭔가 이제 코드가 안 맞아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쥐띠와 닭띠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속에서 천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의 연을 맺거나 사업적인 파트너나 아니면 또 내가 영업장소에 알바를 구하거나 직원을 구한다고 했을 때도 별로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네. 물론 모든 띠와 이렇게 따졌을 때 쥐띠, 뭐 닭띠 다 맞아요. 왜냐면 그건 아닙니다. 태어난 날짜가 있고 또 태어난 시간도 있고 구분을 짓자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또 내가 더 배려하고 양보하다 보면 그것도 다 이제 융화가 될 수가 있는 계기가 있겠죠. 네. 얼마나 내가 참고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는, 그게 아량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방에서 참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고, 쟤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계속 덤벼들면 나는 싸우자는 마음. 그럼 저쪽 상대방에서도 언젠가 칼을 뽑겠죠. 그러면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의 마음의 문제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자, 쥐띠 분들도 참 초년에 고생 많이 해서 또 이제 중년 시절에 이뤄놓은 것도 많았다가 또 한순간에 돈을 내다 버리고, 또 나이가 먹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뤄놓은 것도 없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인덕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인생은 희노애락,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2023년도에 쥐띠분들에게도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바라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고요. 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어려운 시국, 또 험난한 시절에 무탈한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2023년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 꼭 성취하시길 명화당 처녀부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부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12띠를 다 이제 궁합이 뭐가 잘 맞는지, 어떤 분이랑 잘 맞는지, 그리고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번 시간에는 쥐띠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쥐띠는 시간으로 따지면 자시예요. 11시부터 1시를 뜻하고요. 그리고 음력으로는 달로 따지면 우리가 자달, 쥐달이라고 해서 음력 11월달 동짓달을 뜻합니다. 추운 겨울이죠. 예. 그리고 음기가 제일 강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음기가 제일 강한 시기다를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이제 창조를 의미하고, 쥐는 또 생각하면 번식률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생명의 잉태 이런 걸로도 보셔도 되고, 쥐띠의 성향을 보면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서, 그러니 좀 명예욕이 강하거나 감투를 쓰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고, 또 단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제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다. 뭔가 이제 정직하고 우직하고 또 책임감, 열정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적인 그런 분야, 심리학, 요런 쪽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종교, 철학, 이런 부분, 그리고 연구, 개발 방면에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쥐띠분들은 검소하신 분들 많고요. 근데 이제 검소하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진짜, 밥 한 번 안 사냐? 꼭 이렇지만은 않아요. 예, 인색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겠지만, 자신이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간이고 쓸개고도 다 퍼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쥐띠의 성향들이. 예.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 이익 추구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작 근데 내가 누군가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어떤 이제 길을 열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쥐띠분들이 좀 이제 외로움을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뭔가 이 내 내면에 우울감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자, 이제 이분들이, 쥐띠분들이 어떤 궁합을, 어떤 띠를 만났을 때 진짜 더 행복하고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쥐띠랑 쥐띠가 만났을 때, 요 두 띠가 이렇게 만나면, 연인이나 동업자로 아주 좋은 궁합이에요. 독립적인 이제 부분이 있고, 또 자기 주관이 강한 그런 분들끼리 만나겠지만, 그래도 결론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쥐띠분들 서로 이렇게 쥐띠 만나셨을 때 하나 조심할 거, 명심하실 게 뭐냐? 이 권위의식이나 명예욕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잡고 흔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본인 마음 자체도 가벼워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쥐띠랑 소띠. 쥐띠랑 소띠가 만났을 때도 반려자로 참 좋아요. 상생의 관계다. 서로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어. 나한테 없는 거, 이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띠가 그리고 리더를 하고 앞에서 끌어주면 재물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띠가 쥐띠를 보호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영상은 솔직히 모든 분들한테 다 해당은 되지가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쥐띠 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내가 고독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소띠 분들을 잘 찾으셔서 좋은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쥐띠와 토끼띠가 만났을 때,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처음엔 청사초롱 불 밝히고 평생을 백년을 하고 살고, 이 양반만 믿고 살아야지, 난 너뿐이야. 이렇게 이제 만나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또 변심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쥐띠랑 토끼띠가 만났을 때는 처음 마음 그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실증을 느끼지 않는 사이. 예. 그래서, 보면 볼수록 호감형, 예, 서로한테 더 반하게 되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큰 싸울 일이 없고, 큰 싸움 하실 일이 없고,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떠한, 항상 행복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럼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쥐띠랑 토끼 두 분 중에 토끼띠가 양보를 하셔야, 더 편해집니다. 네. 자, 쥐띠랑 용띠가 만났을 때, 쥐띠에게 용띠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뭔가 내가 백그라운드가 생기거나 어깨에 힘을 빡 주고 자신감이 생길 그런 기운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용띠는 당당함과 뭔가 추진력이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쥐띠에게 긍정적인 역할도 영향도 주고 역할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사업 파트너나 배우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죠. 자, 쥐띠랑 말띠랑, 만약에 결혼한다고 하면 제가 책가방 들고 다니면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될 것 같은, 왠지. 예. 그래서, 결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말띠는 개인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은 많은데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 내 고집이 강하단 말이야. 그래서, 쥐띠의 분을 외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말띠분들은 이렇게
좀 이제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있어서 내 짝꿍이 있다라고 하면 정작 짝꿍보다는 내 지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내 남편 같지 않고 내 마누라 같지 않고 좀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실 수도 있어. 왜 이런 거 있잖아. 밖에 나가면 호인 소리 듣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도 안 하고 뭐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사람이 있는데도 외롭다면 그건 슬픔이 2배, 3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제 쥐띠분들이랑 말띠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면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 같은 집에 살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 사이로 이제 세월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또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 상대방한테 위안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쥐띠랑 말띠분들은 누구를 이제 위로해주고 이 사람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런 건 좀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원진, 뭐 상충이 끼면 옛날에는 이제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쥐띠 말띠분들은 또 여기서 이제 안 좋은 살이 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겸해서 둘이 맞추어 봤을 때는 좀 피하시는 관계가 맞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뭐 내 마음대로 이 사람만 꼭 만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솔직히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인연이라는 게 악연인지 알면서도 마음속은 다 알아. 머리도 다 알아. 그래서 저 사람이랑 헤어져야 돼 하면서도 못 헤어지고 그 쓸데없는 잠정에 또 뭐랄까 미운 정도 정이라고 이끌려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이제 뭐 점사를 봐서도 그렇고 또 저도 세상 사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뭐 손님들도 그렇지만 또 이제 다른 만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속인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각각이 이제 다 솔직히 사람이란 게 내 잘못을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잘했어. 무조건 쟤만 잘못했어. 네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원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가고 또 생활을 할 적엔 배려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양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이겨먹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또 속이 끓겠어요. 또 남한테 당하고 참고 있으려면 그것도 고통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민년에는 쥐띠분들도 좋은 인연만 만나셨으면 좋겠고 진짜 인간관계에서 정리하실 분들은 꼭 정리를 해서 내 주위에 윤활유가 되시는 분들이 좋은 기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내가 기분이 좋고 운이 좋으려면요. 주위의 환경 자체가 나를 다 위해서 나를 쳐다봐주고 나 칭찬해주고 나를 위한 사람들만 딱 이렇게 정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 이민년에는 다들 고독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또 행복한 인연으로 한 해 꼭 보내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또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또 이제 어깨춤이 절로 나오고 신바람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2023년도 쥐띠분들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쥐띠분들 2022년도 해오년 지금 상황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새해가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 새해에는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쥐띠분들 특히나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대로 진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쥐띠분들 같은 경우 내가 계획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 있고 더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그에 부응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씩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결실이 이루어질 때는 순식간에 막 여러 가지가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벌리기 시작하면 진짜 숨 쉴 새 없이 들어온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GT분들에게는 좀 2023년도가 급박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좀 변화도 무쌍하고 좀 이제 시간도 되게 빨리 갈 것이고 내가 숨 고르기 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어. 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만큼 또 쓸데없이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잘 아끼고 돈도 아끼고 그리고 또 사소한 부분도 잘 챙기셔서 이 새나가는 금전을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쌓이는 돈도 많아지고 운기도 더 상승할 거예요. 분명히. 네. 그리고 또한 내 자신 스스로가 더 겸손해지는 한 해, 그리고 또 스스로를 더 사랑해주는 한 해가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리고 GT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위험한 운동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긴 위험한 운동이라는 게 뭐 서핑도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등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으로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지역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어디 위험한 지역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병이 뭐 많이 생기거나 이렇게 뭐 날씨가 무지하게 더운 나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야 될 곳은 굳이 안 가시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왜냐? 그런 운동, 여행 이런 걸로 인해서 예상치 않은 큰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건 미리 예방하시면 무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병자생 96년생 이분들 같은 경우 2023년도에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내가 이제 원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학업으로 성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합격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이 많이 있어요. 나 생각지도 않게, 이런 식의 이제 말들을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뭐, 나 진짜 여태껏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한테 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본인의 쓸데없는 그런 이제 고집이나 아집은 좀 버리시고, 좀 마음 편하게, 예, 나를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분명히 옆에 있는데, 나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주위도 좀 살피시고, 왜? 내가 이제 가질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그런 이제 여유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제 대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 명화당 처녀보살이 영상 올린 것 중에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징조, 뭐 대운이 들어왔을 때의 징조, 거기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분명히 있죠. 그래서 병자생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운이 풀리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주위도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계기를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주위 사람과 같이 함께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본인이 명예도 더 생기고 남들에게 더 인정받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더 기쁜 일과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우리가 실타래가 엉켜진 그걸 이제 풀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이제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죠? 근데 2023년도 병자생 분들에게는 이 계면년 한 해가 엉켜진 실타래가 풀리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4년생 갑자생 분들 2023년도 해운년에 변화, 뭐 개혁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음이 급해지고 욕심이 커질 거예요. 내가 여태껏 노력한 게 있는데 안 되니까 속에서 막 불이 막 나고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나는 언제까지 노력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막, 그리고 사람을 쳐다보면 시기와 질투가 느껴지고 막 이런 이제 욕망이 불타오르게 될 텐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또한 나쁜 건 이제 조심하시면 돼요. 이것만 자제하시면 돼. 쓸데없는 욕심은 버리자. 왜냐?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 화가 일으킨다. 네. 그리고 자, 방법이 생겨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촉이 생기고 그리고 나를 돈 벌어 줄 수 있는 그런 귀인들이 주위에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업하는데 투자를 받게 되거나 이 일 좀 맡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뭐 그런 권유가 들어온다거나 누가 좀 나랑 같이 이거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같이 동업이나 뭐 파트너가 생긴다거나 어떤 내가
지금 뭐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서 장사 오픈을 하고 싶은데 못 하는데, 아, 너 이거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봐. 돈 벌어서 그때 갚어. 이런 식의 이제 귀인이 발복이 되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남들이 도와주고 누가 일어서게끔 만들어줬을 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인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길도, 그게 오히려 그 맛도 못 보고 거꾸로 다시 내리막 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땐 어떻게 해야 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내 주위 사람, 그리고 내 밑에 사람 더 챙겨주고, 그리고 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시다 보면, 하늘과 땅이 알죠. 그런 이제 착한 마음을 쓰면 좋은 운기를 더 끌어다가 본인들한테 더 가져다 줄 거예요. 요것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 마음을 갖고 계시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인생의 재미, 그리고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알게 되는 시기이다. 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북돋아 날 거예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관리 철저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과 사는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 관리 철저하게 잘 하시고, 본인을 위한 게 과연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972년생 임자생분들 2023년도 개면연에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기로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근심 걱정 때문에 진짜로 소중한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때로는 사람은 단순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자생분들 워낙에 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 못 자고, 하나 꽂히면 그거 해결 안 되면 또 잠 못 자고, 이런 식의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 감수성 예민하지, 마음 기복 심하지. 그래서 특히나 제가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명화당 처녀부살이 딱 짚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버려라. 선생님,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버려져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살려면 마음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버리시고, 또 다른 목표와 변화를 가지셔야 나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오고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썩은 흙탕물에 매일 담겨져 있으면 그건 그냥 흙탕물일 뿐이에요. 고인물은 버리고 우리는 이제 흘러가는, 물은 흘러야 마시잖아요. 깨끗한 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많으면 사람이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면에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암만 좋은 운기가 들어온다 해도 내면에 쌓인 그 나쁜 운 때문에 그 좋은 운기가 활약을 못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는 무거운 짐과 양어깨에도 돌멩이가 올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머리도 개운치가 않을 거고, 일단은 내 표면적으로 몸수가 건강해야 기운도 돌고 돌고 흐름도 좋아지고, 그죠? 이럴 테니까 그런 지나친 걱정은 다 내려놓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으시고 새로 개가천선 한다 생각을 하시고, 2023년도는 도약의 길을 걷자. 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실천하고 실행을 하신다면 임자생 분들에게 2023년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오고 새로운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명화당 처녀부살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탈길 걸어가는 것보단 아우토반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빨리 가는 인생이 낫겠죠? 지금 나이 이제 52살이면 비탈길 힘듭니다.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죠? 임자생분들 아우토반으로 갑시다. 네,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60년생 경자생분들, 자, 2023년도에는 귀인이 발복을 합니다. 진행되지 않았던 일들, 멈춰졌던 계획들, 이런 일들이 자연히 술술이 너무나도 잘 풀리게, 이게 웬일이야 할 정도로 네, 깜짝 놀라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된다.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위에서 도와준다고 할 때, 누가 이제 앞서서 도와준다고 할 때 본인 스스로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 남들이 해결해준다고 해서 그냥 불구경하듯 뒷짐지고 계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성실한 모습, 그리고 더 부지런한 모습을 보인다면 주위에서도 쟤는 진짜 도와줘도 될 사람이야, 이렇게만 해주면 지가 살 길 열리면 쟤는 더 남들에게도 좋은 일하고 이런 사람은 살려줘야 돼, 이런 마음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귀인들이 점점점 더 생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시다 보면 내가 결론은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본인 소원 성취 이루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나면 이런 세월은 또다시 언제 올지 모르고 똑같은 시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자생분들 내가 나이 이제 64살에 뭘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인생은 60부터고 이제 그럼 뭐 4살 더 먹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루고 하실 일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한 지금 이제 금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그 금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기보단 내가 더 추진 능력을 앞세우고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실 때다. 그래야지 개묘년 한 해가 여러분들께 축복받은 한 해가 되리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바쁜 일상 속에 사적인 생활은 뒤로 하셔야 됩니다. 이 사적인 생활은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 경자생분들께서도 끼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돌고 뭔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지면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갈래를 다 주진 않습니다. 일단 이 돈을 벌 기회가 왔을 땐 물질적인 부분을 채우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공적인 일들, 그 부분을 먼저 다 채우시고 나서 그 후에 사적인 부분을 채우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눈 돌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최선이 뭔지, 중요한 일이 뭔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적인 부분에 충실해야 할 때 내가 바깥 세상을 쳐다보면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1년이란 세월이 가겠죠. 그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이 말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GT분들 같은 경우 2023년도는 묵는 삼재인데요. 꼭 삼재라고 해서 나쁘지 않습니다. 또 제각기 이제 태어난 달과 날짜도 또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묵는 삼재를 땜하자고 해서 명화당 처녀보살 뿐만 아니라 무속인 선생님들께서 삼재풀이, 홍수매기 이런 행사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건 미리미리 막고, 그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가시에 찔릴 거 피해 갈 수가 있고 어떤 준비 태세가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GT분들 2023년도 개묘년에 악한 일 없고 또 무탈하고 사고 없이 본인들 원하시는 일들 하루빨리 이루어지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열심히 기원하겠고요. 2023년도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